기다려. 한 부위당 한 동작만 하실 수 있다면 어떤 운동을 하실 겁니까? 땅땅땅땅땅땅땅땅. 아침 먹고 올라가고, 점심 먹고 올라가고, 화장실 가서 소변 먹고 체중 계하고. 끔찍해. 야, 가보자. 안녕하십니까. 어서 오십시오. 지금 공복 유산소 중입니다. 아직 오늘 늦잠 자가지고 아침 9시쯤에 일어났어요. 오늘 저는 웨이트를 하면 좀 늦게 하려고, 오늘은 어제 저녁에 오후 늦게 운동을 해가지고 아직 컨디션이 좀 안 올라와요. 한 4시? 3시 반쯤 시작해서 5시 반까지 이제 늦게 운동을 했더니 오늘 컨디션이 좀 안 올라오네. 좀 이따가 이제 첫 번째 끼니 먹고 두 번째 끼니까지 먹으면 이제 조금 컨디션 올라오거든요. 그럼 그때 가가지고 잠깐 운동 빡세게 딱 치고 빠져야 돼. 근데 이게 지금 다이어트를 하면서 먹는 양을 평상시보다 많이 적게 먹을 수밖에 없잖아요. 평상시에 편안하게 먹을 때보다 장이 편해요. 어떻게 보면 체중을 불려야 되다 보니까 먹는 양을 막 늘렸었는데 제가 위랑 장이 그렇게 막 튼튼한 편은 아닌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체중을 늘리는데도 좀 한계가 있었고, 그래서 너무 불편했거든. 맨날 배에 가스 차 있는 상태고. 근데 지금은 너무 편해요, 속이. 그러니까 오히려 컨디션이 좋아. 배가 아프지도 않고. 그리고 처음에는 좀 막 많이 먹다가 양을 줄이니까 좀 배가 고프더니 지금 배도 하나도 안 고파요. 네. 단백질 좀 추가로 챙겨 드신다 그래서 방구 냄새가 뭐 평상시에 비해서 많이 달라지진 않아요. 평상시에 음식을 복잡하게 먹으니까 이제 방구 냄새가 심한 거지, 뭐 단백질 조금 추가했다 그래가지고 내가 봤을 땐 계란이나 닭가슴살 이런 애들이 좀 억울할 것 같아. 고구마 같은 거라든지 그런 걸 드시면 이제 식이섬유가 많다 보니까 장 활동이 좀 활발해지는 게 없지 않아 있긴 한데, 냄새는 뭐 그거만 먹는다 그래서 냄새가 그렇게 복잡해지나. 평상시에 이것저것 많이 드시니까 이제 복잡해지는 거지. 음식을 좀 적게 드세요. 적게 드시면 방구 냄새 들나요. 확실히 많이 먹으면서 체중을 올릴 때랑 좀 적게 먹으면서 다이어트 할 때랑 화장실에서 냄새 자체가 달라. 진짜 적게 드세요. 적게. 다 해결됩니다. 너무 말라가지고 고민이신 분들이야 이제 식사량이라든지 이런 거를 좀 늘리셔야 되겠지만, 그냥 일반적으로 그냥 그런 걱정 없으신 분들 있죠. 그런 분들은 적게 드세요. 적게 드셔가지고 문제가 생길 게 없어요. 요즘 다 과해서 생기는 문제들이지 부족해서 생기는 문제가 하나도 없단 말이에요, 웬만하면. 식단이요? 저는 근데 저처럼 하시면은 인생의 재미가 없어지는데, 뭐 특별한 목적이랑 목표가 없으시면은 이렇게 살기 좀 쉽지 않아요. 저 지금 하루에 고구마 한 600-700g 하루 종일, 닭가슴살 800g에서 1kg, 그게 이제 기본이에요. 다른 거 없어요. 그리고 이제 기껏 먹어봐야 양상추, 잎채소 뭐 이런 거. 뭐 다이어트 하실 때 라면 드셔도 됩니다. 많이 드시면 안 되지. 라면이라 그래봐야 뭐 칼로리가 뭐 한 500칼로리 내외밖에 안 되니까 드시면서 다이어트는 하실 수 있어요. 근데 이제 항상 말씀드리지만 본인의 목표와 본인의 욕심의 크기에 따라서 된다 안 된다가 조금씩 나뉘죠. 아이씨, 라면 좋아하시는 분들은 한 입으로 절대 안 돼요. 그러니까 본인이 라면을 좋아한다 그러면 라면을 아예 입에 대지 마. 한 입 먹고 멈출 수 있을 것 같으면 내가 살이 왜 쪘겠어, 그죠? 우리가 객관적으로 좀 생각하자고, 주관적으로 생각하지 말고. 자, 초롱이씨, 내가 저런 질문을 하시면 항상 한 얘기가 있어. 그러니까 해봐야 돼요, 사람이. 그러니까 말로 하면 매일 40km씩은 못 뛰겠어. 매일 10km씩 뛰면요, 좋은 운동이 아니고 선수예요, 선수. 좋은 유산소 운동이 아니고 미친 훈련이야. 매일 10km씩 뛰시면. 그리고 매일 10km씩 뛰시면은 뭘 드셔도 살이 빠질걸? 그 정도로 맨날 뛰신다 그러시면. 그리고 저렇게 아마 석 달만 하시면은 마라톤 풀코스 뛰실 수 있을 거예요, 진짜로. 그냥 한 얘기가 아니고. 와, 3시간 30분이야? 그럼 뭐, 그럼 선수잖아. 잘 뛰시네. 근데 그거 뭐 질문을 저한테 하세요. 맨날 10kg씩 뛰어봤겠구만. 좋은 유산소 운동이지. 본인 기준에 있어서는 그게 별로 안 힘들었구나. 그럴 수 있겠다. 그래서 물어보셨구나. 아유, 훌륭한 유산소죠. 뒤집니다, 일반인들 뛰면은. 그냥 뭐 훌륭한 유산소 정도가 아니고 10분 뛰어보시면은 힘들지 않으셔서 그랬구나. 해봐야 돼요, 사람이. 아유, 뒤지죠. 일반인들 뛰면 뒤져요. 진짜 힘듭니다. 상상이 아니셨구나. 죄송해요. 그런 질문을 오셔가지고 하시는 분들 굉장히 많으세요. 뭐 굶으면은 뭐 살이 빠집니까? 뭐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상상 속의 플랜을 저한테 물어보시는 분들이 있어. 근데 이제 무서운 거는 그 정도를 뛰시다가 그 운동을 멈추시면 내가 봐서 살이 급격하게 찌실 것 같아요. 왜냐면은 마라톤을 뛰시는 분들이 평상시에 식사량이 어마어마해요. 왜냐면 대사 자체가 엄청 높기 때문에. 그리고 보통 이제 아침에 10km를 뛰신단 말이야. 그러면은 하루 종일 대사 자체가 좀 높아져 있어요, 사람이. 그러다 보니까 드시는 양이 식사량이 많단 말이지, 일반인들 기준으로 봤을 때. 근데 운동을 멈춘다고 해가지고 그 식사량이 그렇게 한 번에 줄어들진 않는다고. 그러다 보니까 운동을 딱 멈추시는 순간 살이 많이 쪄요. 그럼 저런 분들 같은 경우
운동을 많이 살이 쪘다 그러면 운동 부족이라고 얘기하실 수가 있지. 운동을 그렇게 하시면서 몸이 유지가 됐었었는데 운동을 멈추는 순간 살이 쪘으니까 저런 분들은 운동 부족이라고 얘기할 수 있겠죠. 벤치프레스 할 때 발바닥을 활용을 잘 못하겠다고요? 그럼 제가 여기서 질문 하나 해도 되겠습니까? 본인이 발바닥을 사용을 못한다고 느끼시는 이유가 뭐예요? 벤치프레스 할 때 발바닥을 사용을 못한다 라고 질문을 하셨기 때문에 본인이 느끼는 점이 있을 거 아니에요. 왜 본인이 벤치프레스 할 때 발바닥을 사용을 못한다고 생각하시는지. 발바닥을 접지를 딱 지지하고 들고 싶은데 발 쪽에 헐렁한 기분이 듭니다. 그러니까 이게 요즘에 발 가지고 말이 많잖아요. 이것도 약간 유행처럼 도는 것 같아. 어쨌든 뭔가 특수하고 특이한 걸 들고 나와야 사람들이 한 번씩 시선을 주니까. 근데 그거를 너무 과대 해석하시면 안 돼요. 발 갖다가 지면을 밀어냈을 때 어쨌든 그 중량을 우리가 수직 저항이라고 항상 얘기를 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면은 발로 지면을 밀어서 이 중량을 갖다 버텨낸다고 가정을 했을 때 이 저항이 수직으로 꽂혀야 되는 거야. 근데 벤치프레스 특성상 누워서 발을 밑으로, 무릎을 접어서 발을 밑으로 깔잖아요. 이 상태에서 만약에 내가 발로 지면을 강하게 밀어낸다고 생각할 정도로 밀어낸다고 생각을 해보자고. 그럼 내 몸이 어떻게 되겠어요? 위로 밀리겠죠. 발바닥으로 밀어낸다는 힘을 너무 강하게 주시면 무릎이 펴진단 말이야. 그러면은 내 운동하려는 타점과 벤치와 이게 흔들려요. 그렇기 때문에 그냥 벤치프레스를 하실 때는 잘 내 몸이 흔들리지만 않게 지지만 하고 계시면 돼요. 그러니까 너무 과대 해석하시면 안 돼요. 어떤 분들은 하체로 지면을 밀어내면서 그 힘을 강하게 이용을 해서 뭐 벤치프레스, 이거는 오버헤드 프레스라든지 그런 거에는 좀 적용이 될 수가 있겠지. 근데 벤치프레스는 발에 힘을 너무 강하게 줘버리면 내 몸이 흔들려요. 그냥 잘 붙이고만 있으면 돼, 흔들리지 않게. 그리고 조금 더 말씀을 드리자면 상체의 밸런스가 좋아서 발에 오히려 크게 힘이 안 들어가는 게 더 좋은 자세일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내가 한 손 한 손씩 운동을 하신다고 생각을 하면 오른쪽 발로 힘을 줄 때는 당연히 왼쪽 발에 힘이 많이 들어갈 거고 왼쪽을 밀어낼 때 오른쪽 발에 힘이 당연히 많이 들어갈 거야. 근데 양쪽에 같은 무게를 들고 같은 힘을 내고 있기 때문에 이 밸런스가 좋다면 그냥 발은 그냥 가만히 바닥에 놓여져 있기만 하면 돼요. 양쪽 발에 힘이 세게 들어갈 이유도 없고. 근데 만약에 내가 오른쪽으로 흔들린다면 당연히 그걸 잡기 위해서 치우쳐지는 발 쪽으로 힘이 많이 들어갈 거고. 그러니까 오히려 균형이 잘 잡힌 상태에서 운동을 하신다면 그냥 딱 가슴에만 집중을 하게 되어 있지 발에는 크게 신경이 쓰이지 않으실 겁니다. 1년이 넘으셨는데 프리웨이트를 한 번도 안 하셨어요? 프리웨이트는 무조건 하셔야 돼요. 1년 동안 그럼 뭐만 하셨어요? 머신만? 아, 그럼 운동 순서가 조금 아쉽다. 프리웨이트를 안 하신다 그래서 뭐 크게 잘못될 건 없는데 이제 프리웨이트 같은 경우는 정말 그냥 고립하기가 너무 쉬운 운동이에요. 근데 프리웨이트를 하시면은 다른 것들도 많이 신경을 써야 된단 말이야. 그러다 보니까 이제 협응근들이 많이 이제 함께 동참을 하면서 프리웨이트에 대한 이해도가 좀 많이 높아지시면 머신도 훨씬 더 잘 사용하실 수가 있거든. 원래 운동 처음 시작하실 땐 프리웨이트로 배우시는 게 더 좋은데. 근데 프리웨이트를 하신다 그래서 다치는 건 아니거든요. 그리고 이게 머신은 참 좋은 점은 궤도가 안정적으로 잡혀 있다는 거고 단점도 궤도가 잡혀 있다는 거예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 그 궤도에 딱 내가 수직 저항을 이용을 해가지고 관절에 부담 없이 싹 밀어낸다 그러면 괜찮아. 근데 관절에 충분히 부담이 될 수 있는 수직 저항이 깨져 있는 그 힘점으로 그 중량을 밀어내더라도 궤도가 잡혀 있다 보니까 내 힘점이 무너져 있는지 몰라요. 그럼 문제는 중량이 가벼울 땐 괜찮아. 근데 웨이트를 하시다 보면은 프리웨이트보다 머신이 중량 올리기 훨씬 쉽거든요. 그 이유는 내가 밀고 싶은 방향으로 밀어버려도 얘는 궤도가 잡혀있다 보니까 그 궤도대로 움직여. 근데 힘점이 깨져있는 상태에서, 수직이 깨져있는 상태에서 계속 미시다 보면 어디 한 군데는 아플 수밖에 없습니다. 사람이라는 게. 정말 다행히게도 머신을 만드신 분의 의도와 똑같이 내가 몸을 사용했다 그러면은 너무 다행인데, 그렇지 않다면 이제 또 다칠 수밖에 없지. 머신으로 운동하면 뭔가 무게가 잘 오르니까 내가 그러니까요. 근데 너무 다행히게도 정말 잘하고 계실 수도 있고 그냥 잘하는 것처럼 보이게 될 수도 있거든, 머신이라는 게. 근데 이제 뭐 프리웨이트에 대한 이해도를 좀 많이 높여놓으신 상태에서 머신을 사용하면 정말 이 머신이 왜 이렇게 움직이는지 어느 정도 아실 수가 있거든. 무털터님, 근데 나는 그런 생각을 안 해봤어요. 왜 굳이 그런 걸 생각을 하시지? 그냥 다 하면 되잖아. N이라는 게 뭐야? 아, MBTI? 근데 그런 생각을 왜 하시게 되냐면은 그 부위 중에서 가장 좋고 가장 효율적이고 가장 빠르게 효과를 볼 수 있는 운동을 자꾸 찾아내시려고 하시는데 그런 운동은 없어요. 본인이 그냥 열심히 하고 잘하는 운동이 되면 그 운동이 본인의 몸을 성장을 시켜주는 거지, 단순히 그 종목을 선택하셨다 그래서 몸이 빨리 변하는 게 아니거든. 봐봐요 여러분들, 여러분들이 가끔 장난식으로 뭐 물어보시긴 하지만 이게 운동을 물어보실 때의 마음과 음식을 물어보실 때의 마음이
마음이 정말 같은지는 한번 본인의 양심에 손을 얹고 가만히 생각을 해봐. 운동을 물어보실 땐 되게 진지해. 정말 딱 부위당 한 가지씩만 하신다고 하시면 어떤 운동 하실 거예요? 한번 말해봐. 나도 그렇게 한번 해볼 거니까. 네가 말하는 거면은 아마 지금 내가 알고 있는 것보다 확실히 정답에 가깝겠지? 이러시면서 물어본단 말이야. 근데 음식을 물어보실 때 가끔 장난식으로 기다려, 평생에 한 음식만 먹고 산다 그러면은 어느 음식을 드실 거예요? 이거를 물어보실 때랑 운동을 물어보실 때랑 본인의 마음가짐이 어떤지 가만 생각해 보세요. 운동도 그냥 그렇게 약간 가벼운 마음으로 물어보신다 그러시면 왜 답변해드리기 어렵겠습니까? 근데 운동은 너무 진지해. 질문 자체가 너무 무거워. 그리고 말씀을 해드리면 막 그대로만 하실 것 같아. 그리고 심지어 그런 마음가짐으로 지금 물어보시는 분들도 꽤 많으시고. 근데 만약에 내가 기다려, 평생을 한 음식만 먹고 사신다 그러시면 어떻게 드실 겁니까? 저는 고구마 200g에 닭가슴살 한 200g 정도? 아니 고구마 한 230g 정도. 따라 하실 사람은 아무도 없다고. 이거는 애초에 그거는 따라할 마음이 없는 상태에서 물어보시는 거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거 답변 드리기가 좀 그래요, 운동 같은 경우에. 그러니까 골고루 하시면서 단순히 이제 뭐 복합관절 운동이다 단관절 운동이다 뭐 나눠볼 수도 있겠지만 본인이 잘하시는 운동이 본인의 몸을 성장시킵니다. 아시겠죠? 그러니까 이게 벌써 이제 글에서 보면은요, 이게 글이지만 거기서 그 감이 느껴진다니까. 감정이, 그 억양이 보여요. 막 이렇게 음식 같은 거 물어보시면 끝이 올라가는 것 같아 막. 근데 이제 운동 같은 거 물어보실 때는 기다려, 한 부위당 한 동작만 하실 수 있다면 어떤 운동을 하실 겁니까? 당당당당당당당당 말해라. 내가 꼭 저렇게 한번 따라해볼 거니까. 약간 이런 느낌이 있어. 진짜로 느껴져요 그게. 왜냐면은 운동을 그만큼 이제 본인의 몸 성장에 있어서 굉장히 간절함이 있으니까. 그러니까 이제 그것도 이해는 하는데, 그러다 보니까 그 간절함이 느껴지니까 더 그렇게 쉽게 얘기 못 하겠더라고. 그건 왜냐면 정답이 아니니까. 그죠? 플랫이랑 인클레인이랑 뭘 고민하십니까? 둘 다 하시면 되지. 시간이 없어요 라고 하시면은 그거 한 개 하나, 두 개 하나, 한 10분 차이 납니까? 그죠? 둘 다 하시면 돼요. 1년 반 만에 역대급으로 강력한 정체기를 겪고 있는데 처음으로 마음이 너무 힘들어. 그전에는 꿋꿋이 이겨내고 그랬는데 이번처럼 멘탈이 바사삭하기는 처음이라 뭔가 의지할 게 필요한데 그렇구나. 근데요, 이 다이어트도 그렇고 뭐 앞으로 사회생활 하시는 것도 그렇고 뭔가 시작을 하면 처음에는 되게 보상이 좀 크게 와요. 왜냐면 그만큼 내가 그냥 편안하게 살고 있다가 뭔가 노력을 하다 보면은 처음엔 보상이 좀 크게 오는데, 와, 이게 어느 순간에 걸려요. 그렇게 저항이 세게 걸리는 지점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누군가는 그 저항을 뚫고 위로 올라가고 누군가는 그 저항이 막혀서 다시 내려오고. 그 저항이 그렇게 센 거예요 원래. 그러니까 성장하는 사람이 생각보다 그렇게 많지 않은 거예요. 주변을 둘러보면. 그게 그렇게 쉽다면 그만큼 가치가 없을 거 아니야 사실. 그러니까 그거를 힘든 구간까지 가신 것도 대단한 거고, 그 힘든 거를 버텨내시다 보면 결국은 뚫려요. 안 뚫리는 건 없더라고. 화이팅입니다. 응원할게요. 다 같이 위로 올라가야지. 올라가려는 사람 자꾸 이렇게 붙잡지 말고 다 같이 올라가자고요. 정체기예요. 그냥 묵직하게 하던 대로 하고 있어요 그러셨는데, 정체기가 얼마나 되셨어요? 너무 길면은 좀 변화를 주긴 해야 돼. 한 달이면 좀 길긴 하다. 지금 키랑 체중이 어떻게 되세요? 뭐 이제 욕심이어가지고 잘 안 내려가는 경우도 있고, 더 충분히 빠질 수 있는데 만약에 거기서 멈춰가지고 너무 오랫동안 멈춰있다 그러면 뭔가는 변화를 주셔야 돼요. 운동 양을 늘리든지 운동 강도를 늘리든지 아니면 먹는 양을 줄이든지 뭔가를 하긴 해야 돼. 60일? 그러면 이제 거기부터는 잘 안 빠지죠. 이제 원체 그렇게 많이 찌신 게 아니었네. 거기서부터는 좀 이제 고생해야 빠져요. 빼실 수는 있는데 좀 고생해야 빠집니다. 그리고 그때부터는 너무 체중에만 집중하지 마시고 체성분에 좀 집중을 하세요. 마르는 게 목적이시면 그렇게 하시는 것도 괜찮은데, 마르는 게 목적이 아니고 뭔가 좀 보기 좋은 몸매를 만들겠다 싶으시면은 또 붙일 때는 또 붙여야 돼. 근데 그 체중에 집착하시는 순간 사람이 피폐해져요. 물 한 잔만 먹고 올라가도 몇백 g씩 올라가요. 너무 목말라가지고 벌컥벌컥 물을 한 500ml 정도 마시고 올라갔어. 그러면은 한 300~400g 올라가요 체중이. 그러면 살쪘다고 생각해가지고 또 이제 또 물도 안 마시고 이런다. 그러니까 체중은 항상 같은 조건에서 하루에 한 번 정도만 재신다고 생각을 해요. 이게 체중에 집착하신 분들 특징이 뭐냐면은 아침 먹고 올라가고 점심 먹고 올라가고 화장실 가서 소변 먹고 체중 계하고 뭐 이런단 말이야. 삶이 그냥 체중계의 노예가 돼버린다고. 사람 몸이라는 게 그렇게 빨리빨리 바뀌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너무 걱정이 되시면 아침에 일어나서 공복에 화장실 다녀와서 딱 한 번 체크를 해보세요. 그러면 사람 몸이 그렇게 쉽게 안 바뀌어. 체중을 체크를 하셔야지 체중의 노예가 되시면 안 됩니다. 그러면 다이어트가 이상한 방향으로 가게 돼요. 뭐 정확하다기보다는 항상 같은 조건에서
측정을 하는 게 좋으니까. 근데 그렇게 균일한 조건에서 측정을 하기가 사실 쉽진 않잖아요. 뭐 아침까진 모르겠지만 점심 메뉴도 매번 달라질 거고 먹는 양도 사실 미미하게 다를 거고 이러다 보니까 사실 그렇게 음식을 섭취 안 하면서 오랜 시간 동안 완전히 비우는 시간이 사실 하루 중에 아침밖에 없잖아. 그러니까 완전히 1대1로 비교를 하시려면 조건을 좀 동일하게 맞춰놓고 측정하시는 게 좋으니까. 저도 아침에만 체성분 측정해요. 아침에 화장실 갔다 와서. 왜냐면 어제도 그렇게 측정을 했으니까. 주 6일 했는데 시험기간 4일 쉬어서 3일 안에 밀린 운동을 다 하려고 했는데 그렇게 하실 필요 없어요. 그렇게 한다 그래서 안 돼. 4일 쉬었으면 그냥 다시 시작하신다는 마음으로 하시면 돼요. 그냥 잠깐 쉰 거잖아 4일이면. 너무 그렇게까지 강박 안 가지셔도 됩니다. 아니, 그런 강박 저도 이해해요. 저도 예전에 그랬던 경험이 있었는데 쉴 수밖에 없었던 상황에서는 그냥 쉬셨다고 생각하시는 게 좋아요. 그런 강박이 나를 몰아붙이는 효과도 있지만 스트레스를 준단 말이야. 근데 스트레스 호르몬이 더 몸이 성장할 수 있는 걸 어떻게 보면 붙잡을 수도 있단 말이죠. 물론 쉽진 않아요, 그 강박을 내려놓는 게. 근데 내려놓는 것도 연습을 하셔야 돼. 저절로 되는 건 없거든요, 사람이. 그러다 보니까 그런 강박을 내려놓는 것도 처음에는 불안하더라도 내가 잘 쉬었다, 다시 시작하면 되지. 내가 운동을 한 달만 할 거야. 거기서 내가 3일을 쉬었네. 그러면 10%나 쉰 거잖아요. 근데 내가 운동을 10년을 할 거야. 근데 거기서 3일을 쉬어봐야 그 몇 프로나 돼요. 그렇잖아. 그러니까 내가 운동을 오래 할 거라고 생각을 하시면 그 며칠 쉬는 게 내 인생에 있어서 크게 영향을 미치지는 않는다니까. 운동을 짧게 하고 그만둘 것 같으면 그게 굉장한 영향을 미치겠죠. 근데 어차피 운동 지금 평생 하실 거라고 생각하고 시작하신 것들 아니야, 다들. 그죠? 그러니까 그 정도 휴식은 인생에 있어서 크게 영향을 미치지 못해요. 그러니까 쉬어야만 하는 상황에서는 편하게 쉬시라는 거지. 안 쉬어도 되는 상황에서 귀찮아서 안 하는 건 문제가 되겠지만. 지금 몇 시예요? 지금 한 5시, 6시 됐나? 요 시간대가 저는 가장 행복해요. 왜냐면 이제 운동도 이제 한 절반 이상 끝내놨지. 끼니수도 아직 3끼 정도 남았지. 억지로 막 참거든요. 억지로 참아요. 왜냐면 이게 낮에 깨서 활동할 때는 배고파도 좀 참을 수가 있는데, 와, 이게 잘 때 배가 고프면 막 미칠 것 같아서 배가 고프더라도 이제 낮에 좀 참자. 어차피 공복 유산소도 개이득이다 이러면서 지금 완전 공복 상태거든. 왜냐면 아침에 제가 9시에 식사를 하고 지금까지 안 먹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3시에 웨이트를 했고, 그러니까 6시간의 공복을 만들어 놓고 웨이트 했고, 웨이트 하고 나서 지금 유산소를 하는 거기 때문에 오후에 공복 유산소가 가능합니다. 그렇게 해서 지금 이렇게 타고 아직 그러니까 하루에 4끼 정도 먹으니까 3끼가 남았죠. 집에 가서 씻고 참다가 6시쯤 한 끼 먹으면 6시에 먹고 한 8시 반에서 9시에 한 번 먹고 한 11시에서 12시쯤에 먹고 1시나 2시쯤에 자면 딱 좋아요. 그럼 아침에 7시에 배고파서 기상합니다. 그렇게 지금 맞춰놨어요. 안 그러면 못 버틸 것 같아서. 그리고 심지어 다음 주부터는 지금 밴딩을 해야 되기 때문에 끔찍해. 아이고, 이제 그만합시다. 스톱. 70분 탔습니다. 70분. 와, 이게 자전거 탔을 때랑 다른 게 딱 멈추잖아요. 그러면은 발바닥에 혈액이 확 도는 느낌이 나요. 어우. 어차피 이거는, 이 옷은 벗고서는 이제 다른 나시티를 입고 갈 거기 때문에 이거 지금 벗은 거예요. 요번에 이거 HDX에서 새로 나온 나시티인데 진짜 딱 마음에 드네요. 딱. 지금은 나시티를 안에다 벗었으니까 그런데 나시티 흰 거 아까 입었을 때는 앞쪽이 이렇게 레이어드 돼가지고 하얀색 살짝 보이고요. 앞뒤가 좀 기역지가 달라요. 그래서 뒤는 안 보여요. 이걸 지금 트랙스 라진데 이제 오버핏으로 나와가지고 자이언트 핏으로 나와가지고 너무 편해요. 그리고 약간 메쉬 소재여가지고 시원하고. HDX가 요즘에 옷 진짜 제가 요렇게 나왔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한 옷들이 너무 많이 나와가지고 운동할 때도 좋고 일상복으로도 좋고. 아이고, 덕분에 또 유산소 잘 탔습니다, 여러분들. 오늘 남은 주말 너무 더운데요. 바깥에 외출하시라고 하기도 조금 애매하긴 하고, 오늘 하루 푹 쉬시고 월요병 없이 내일 또 하루 시작하실 수 있게끔 정신적으로 육체적으로 푹 쉬시길 바라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세요. 남은 하루 좋은 하루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